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영덕 지역에는 바다를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다름 아닌 파도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은 푸르고 끝없이 펼쳐진 동해의 바다를 자신의 집으로 삼아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배와 속의 생명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영덕의 사람들은 풍요로운 어업과 안전한 항해를 위해 매년 파도 여신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음력 7월 가장 더운 때 열렸고 이틀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축제를 통해 여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보호받기를 기원했습니다. 축제의 첫날 해변가는 형형색색의 등불로 장식되어 눈부신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해변으로 모였습니다. 이 음식들 중에는 특히 해산물이 중심이 되었으니 이는 바다의 자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앞다투어 여신의 모습을 본떠 만든 작은 배를 얕은 물가에 띄우곤 했습니다. 그 배들은 마치 영혼이 깃든 듯 파도에 따라 움직였고 이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불의 춤이었습니다. 첫날 해가 저물고 어둠이 온 바다를 감싸면 춤꾼들이 불을 밝히고 해변에 집결했습니다. 그녀들은 여신을 기리는 춤을 추며 불꽃을 휘둘렀습니다. 불꽃은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으며 때로는 사나운 파도를 때로는 부드러운 물결을 닮았습니다. 그 춤은 여신에게 드리는 찬사였고 또한 영덕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파도 여신께 드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축원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의 조화로운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호소였죠. 그때마다 바닷바람은 한층 부드럽게 불어왔고 파도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잔잔했습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축제가 끝나면 사람들은 가슴속에 여신의 축복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신께 드린 서약을 잊지 않았고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영덕의 파도 여신의 축제는 단순한 지역의 전통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서로를 아끼는 이야기를 전하는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축제는 옛 모습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지만 영덕 사람들의 마음속의 파도 여신은 여전히 변함없이 바다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 시골 마을에는 하늘샘이라는 신비한 샘이 있었다. 이 샘물은 대나무 숲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오직 소수의 주민들만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 이 샘물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늘샘은 마을의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언덕 바울창한 대나무 숲을 지나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샘으로 향하는 길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나 샘을 찾을 수는 없었다. 숲의 정령들이 샘을 수호하고 있었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들의 허락을 받아 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늘샘에 얽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가난한 농부에 대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달근이었고 그는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임달근의 아내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 가족 모두가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적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임달근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하늘샘을 찾아가거라. 그 물은 너의 아내를 낫게 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임달근은 이 신비한 꿈에 감명을 받아 샘을 찾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임달근은 동이 트기도 전에 길을 떠났다. 그는 대나무 숲 속을 헤매었고 수북이 쌓인 낙엽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숲은 그에게 말없는 속삭임으로 가득했고 그는 가끔씩 길을 잃었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순수한 사랑의 힘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마침내 그는 하늘샘에 도달했다. 그는 그 물을 조금 떠서 아내에게 가져갔다. 놀랍게도 아내는 그 물을 마시고 난 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멀리 퍼진 샘물의 기적적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몇 해가 지난 후 임달근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다. 사람들은 하늘샘을 전설 속의 장소로 여겼고 마을의 흥망성쇠와 함께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임달근이 사라진 후에도 그는 숭배받는 존재가 되었고 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정표 같은 인물이 되었다. 상주의 하늘샘은 이제 전설로 남아있다. 대나무 숲속 깊숙한 곳에서 평화롭게 존재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때때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샘물은 여전히 사랑의 기적을 믿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상주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그들의 문화와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남쪽 바다에 위치한 거제도에는 바다와 밀접한 생활을 하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어부 이름이 김철수였던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인가 그에게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어김없이 세게 불고 파도는 거칠어져 그의 배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매일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갔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안전을 걱정했고 철수 자신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푸른 비단 옷을 입은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용왕의 딸이자 바다 의수신인 용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수에게 말했다.
너의 시련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용왕신은 철수의 조상들이 한 번도 바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그 후손들에게도 불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깨어난 후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거제도의 용왕당에 찾아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해초와 과일을 올리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왕신이시여,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불운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해도 저는 그것을 부수고 싶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신비롭게도 바다는 철수에게 평온함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는 풍성한 어획량을 올리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거제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철수를 본받아 용왕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바다에 대한 존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거제도는 평화롭고 활기찬 바다 마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거제 민속신앙에서 용왕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철수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바다는 항상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인간 또한 그것에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의성에는 바우신이라는 수호신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다. 바우신은 거대한 바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특별히 보살피고 있었다. 의성 마을은 산과 강 그리고 푸른 들판 이어 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이따금 재난이 닥쳐올 때가 있었다. 특히 홍수와 가뭄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주곤 했다. 어느 해에는 특별히 긴 가뭄이 마을을 찾아왔다. 땅은 갈라지고 강물은 땅속으로 사라져갔다. 농사는 모두 망쳐졌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마을의 원로들은 바우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새벽녘 바우신 바위 앞에 모여 기도를 드렸다. 바우신님, 저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마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닿길 바랐다. 며칠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마을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때 한 소년이 바우신의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바우신은 소년에게 속삭였다. 강을 거슬러 북쪽 언덕이 나무 숲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은 자신의 꿈을 마을 원로들에게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찾고자 했다. 소년과 함께 몇몇 어른들이 언덕으로 가는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두어 시간을 걸어 거친 언덕을 넘고 나무숲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들은 샘이 쏟아오르는 작은 연못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연못에는 바우신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이 있었다. 그 연못의 물은 마을로 이끌어져 감쪽같이 놓아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바우신에게 감사를 전했다. 마을은 온전히 회복되었고 바우신은 여전히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던 것이다. 그 후로도 의성의 사람들은 바우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빌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증평지역은 깊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은 범둥이 숲이라 불렸다. 이 숲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동식물들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숲속 깊은 곳에 범둥이 장군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범둥이 장군은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장군이었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자연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장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나 장군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의 영혼은 숲에 남아 영원히 이곳을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장군을 범둥이 장군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에 관련된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구전되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범둥이 장군은 숲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경보를 보내지만 자연을 아끼고 숲을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온화한 모습으로 방향을 안내해준다고 한다. 마을의 나이든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조용히 행동하고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숲을 지키기 위한 지혜 간호가 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하나가 있었다. 그는 범둥이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어느 맑은 아침 일찍 숲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소나무가 울창한 길을 따라 걸으며 소년은 마음속으로 장군을 만나기를 기대했다. 숲은 평화로웠고 새들의 노랫소리에 소년은 잠시 모든 것을 잊었다. 어느덧 숲 깊은 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숲 전체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앞쪽 나무 그늘 아래에서 검둥이 장군의 형상이 나타났다. 소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나 장군의 온화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다. 장군은 손짓으로 소년에게 다가오라고 했다. 장군은 소년에게 숲의 의미와 자연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소년은 경청하며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했다. 장군은 소년에게 특별한 선물로 숲에 지혜가 담긴 작은 돌을 건네주었다. 이 돌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으로 소년에게 이 경이로운 경험을 잊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숲을 지켜나가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것이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검둥이 장군의 은혜에 감사하며 숲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을 검둥이 장군의 숲이라 부르며 그 속에서 자연을 조화롭게 경험하기 위해 항상 조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했다. 검둥이 장군의 이야기는 지금 도증평에서 전해 내려오며 그 전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과 자연을 지키는 데 큰 교훈이 되고 있다.